조선 후기 한양 성 밖의 작은 한약방. 비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좁은 약방 안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숫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에흐, 안채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장부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다가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더 올랐습니다. 준호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이렇게 병만 얻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할 약재는 너무 비쌌습니다. 준호는 한약방을 운영하는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빚만 늘어갔습니다. 그날 낮 준호는 큰 약재상을 찾아갔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재, 사양노루의 사양과 백년 묵은 산삼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귀한 약재는 돈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입니다.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나중에라니요? 당신네 약방이 망해가고 있다는 소문 다 들었소. 담보도 없이 어떻게 약을 줄 수 있겠소? 준호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 내리는 밤 그는 어머니 곁에 앉아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의원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조차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방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방울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방울 소리, 그리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밖을 돌아다닌단 말인가? 호기심이 생긴 그는 두루마기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골목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좁은 길을 따라가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활기찬 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에는 텅 비어있던 공터에 수십 개의 포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붉은 등불이 걸려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약재, 비단, 보석, 책, 그릇, 그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활기차게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상인이 준호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야시장이라고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밤에만 열리는 특별한 시장입니다. 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요? 네, 무엇이든요. 다만, 상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뭐죠? 가격이 조금 특별합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땅의 냄새, 등불의 따뜻한 빛,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포장에는 옷감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비단보다 고급스러운 천들이었습니다. 이 비단은 얼마입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요? 네, 손님의 하루입니다.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음 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약재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던 것도 있었습니다. 사양과 백년 묵은 산삼. 이것들은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손님 관심 있으십니까? 약재 포장의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네. 이 사양과 산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 시장에서는 돈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이라면? 노인은 준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간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시간이요? 그렇습니다. 이 사양과 산삼의 값은 당신의 1년입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 무슨 뜻일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간단히 말하면 이 약재를 가져가시면 당신의 수명에서 1년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대가입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명? 이 시장은 사람의 수명을 거래하는 곳이란 말인가? 그런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여기 왔습니다. 이곳은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운명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어머니의 생명과 당신의 1년.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는 어머니가 기침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1년이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약재는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년. 그것은 긴 시간일까, 짧은 시간일까? 하지만 어머니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거래하겠습니다. 준호가 결심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인은 약재를 보자기에 싸서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그것을 받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거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시장은 매달 보름날 밤에만 열립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 오십시오. 준호는 약재를 꼭 안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시장은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즉시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약을 정성껏 다려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췄고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준호야,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구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마치 병을 앓은 적이 없는 것처럼 건강해졌습니다. 준호는 행복했습니다. 1년의 수명과 바꾼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름달이 다시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야시장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 약방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수명이 1년 줄어든 걸까? 그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야시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약재 포장의 노인이 준호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까?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제 수명이 정말 줄어든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거래는 완료되었고 당신의 1년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건강하고 변함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살 수 있는 시간이 1년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준호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한 포장 앞에서 젊은 양반이 비단 옷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옷은 얼마나 됩니까? 석 달입니다. 석 달. 좋습니다. 거래하겠습니다. 젊은 양반은 주저없이 거래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수명을 옷과 바꾼 것입니다. 다른 포장에서는 한 상인이 금덩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금으로 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5년입니다. 5년. 상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거래하겠습니다. 5년으로 평생의 부를 살 수 있다면 싸지 않습니까?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수명을 담보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약방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헬쑥하고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의원님, 제가 요즘 몸이 이상합니다. 기운이 없고 금방 지칩니다. 약을 지어주십시오. 준호는 그를 진찰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이상했습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마치 수명이 줄어든 사람처럼. 혹시 야시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저는 그곳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제 가게가 망해가고 있어서 금이 필요했거든요. 3년을 주고 금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마도요. 거래 후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금으로 가게를 살렸으니까요. 손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야시장에서 거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려워졌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까? 하지만 어머니는 건강하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약방에 급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였는데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진찰해 보니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아니었지만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야시장에
아이의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공부를 위해 책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시장에 가서 6개월을 주고 책을 샀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6개월을 책과 바꿨다니. 의원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발입니다. 준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생명력은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준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야시장의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음 보름날 준호는 다시 야시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약재 포장의 노인을 찾았습니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사람들의 수명을 거래합니까?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저승의 상인들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이라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무엇과 바꿀 것인지를.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흐르고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시간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 뿐입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1년을 주고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당신은 후회합니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린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책은 그만큼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준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야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은 여전히 매달 보름날 밤에 열렸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거래했습니다. 준호의 약방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그의 실력이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돈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이 평소보다 무겁고 쉽게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주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1년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1년 더 빨리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이었습니다. 준호가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노안이 깊어 손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노인이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또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병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약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5년입니다.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5년. 그것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미 1년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5년을 더하면 총 6년입니다. 당신의 수명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6년.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생명과 당신의 6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공부시켰고 의원이 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노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왜죠? 당신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도 제가 제 수명을 더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년을 주고 어머니를 살렸을 때 저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명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6개월을 잃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6개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생명의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머니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긴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편히 쉬실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드디어 진정한 지혜를 얻었군요. 당신은 제가 이렇게 선택하기를 바랐던 겁니까?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줄 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결국 거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거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거래를 거부합니다. 준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1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했으니까요. 노인이 손을 흔들자 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잃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장의 위험성을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호는 시장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니 시장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 시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어미는 이제 곧 갈 것 같구나. 어머니, 슬퍼하지 마라. 어미는 행복했단다. 너처럼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니 말이야. 그리고 어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어머니. 내 인생을 살아라. 어미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란다.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말거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슬펐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없이 떠나셨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 준호는 야시장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시장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훌륭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야시장은 여전히 매달 보름날 밤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시간을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돈으로도 물건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야시장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명을 거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시간을 다른 것과 교환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명예를 얻기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호는 처음에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1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효심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오히려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교훈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야시장의 상인들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욕망에 이끌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쓰는 이 시간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욕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야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옷, 더 많은 돈, 더 귀한 책.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낭비한 1시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내일 2시간을 더 일한다고 해서 그 1시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시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쓰지 말라. 오늘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까? 혹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야시장에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헛된 것들과 교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야시장은 사라졌지만 그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